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투자 테슬라 겨냥.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파운드리 생산기지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테일러 투자가 확정되면 테슬라와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사이버트럭에 쓰이는 완전 자율주행 칩을 양산해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테일러를 모색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윌리엄슨 카운티와 테일러시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인센티브 안도 승인했다. 첫 10년간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환급하고 이후 같은 기간 85%를 환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테일러시가 인센티브를 확정하면서 삼성전자의 결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테일러의 공장을 지어 테슬라에 공급할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와 불과 40분 거리에 있으며 삼성전자가 모델 X, 모델 3에 쓰인 HW3.0 칩을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제조한 이력이 있어서다. 테슬라는 작년 7월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에 투자를 결정하고 건설에 착수했다. 텍사스 공장은 2,000에이커 규모로 역대 최대 생산 거점으로 추정된다. 모델 3, 모델 Y, 사이버트럭 등이 양산된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서 사이버트럭에 탑재될 HW4.0을 만들어 납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W4.0은 TSMC에서 4분기부터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테일러 공장이 지어지면 테슬라가 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2019년 11월 처음 공개한 전기 픽업 트럭이다. 사전 예약이 120만 대를 넘으며 출시 전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보조에 들어가는 반도체 D1의 위탁 생산 후보로도 꼽힌다. 자율주행차부터 슈퍼컴퓨터까지 협력을 강화하며 테슬라의 주요 파트너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폭풍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이즈마킷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7% 성장해 2026년 676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자율주행차 반도체 매출 규모가 2030년 연간 29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의 계절 돌아왔다. 아이폰 13 흥행 이어질까? 애플의 신형 아이폰 공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아이폰 13은 전작보다 카메라 기능 등이 향상되고 디자인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 폰 출시 등 경쟁자들의 도전이 거센 상황에서 애플이 전작의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스페셜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애플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다. 애플은 초대장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하는 행사일 가능성이 크다. 공식 출시는 24일로 예상된다. 신형 아이폰 시리즈는 아이폰 13,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등 4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이폰 13과 함께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7과 무선 이어폰 에어팟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폰 13은 전작과 큰 차이는 없지만 디자인에 일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상단에 검은 직사각형 형태로 화면을 가렸던 노치 크기가 전작보다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초광각 렌즈 장착 등 카메라 성능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반 사진 필터 기능과 전문가용 동영상 편집 기능인 프로레스 기능이 추가되고 아웃포커스를 강조한 인물 사진 모드를 동영상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기능 추가도 점쳐진다. 5G나 LTE가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구조 요청 메시지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적외도 위성통신 기능이 지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작인 아이폰 12의 경우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대를 넘기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 애플은 아이폰 13에 잇따른 흥행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애플은 아이폰 13에 탑재할 A15 프로세서 주문량을 1억 개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8천만 개가량의 부품을 주문해왔다. 하지만 2분기까지 아이폰 12의 판매가 호조를 보인 점이 아이폰 13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이폰 12는 애플이 선보인 첫 번째 5G 스마트폰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아이폰 13은 강력한 한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등 경쟁자들의 도전도 거세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갤럭시 Z 폴드 3과 갤럭시 Z 폴드 2 등 3세대 폴더블 폰 라인업을 내세워 폼팩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아이폰 13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경우 그동안 애플을 선택해왔던 일부 소비자들은 폴더블 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브리드 업무 트렌드 발표.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한 신규 업무 동향 지표를 발표했다. 업무 동향 지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링크드인 등에서 발생하는 수조계의 생산성 및 노동 신호를 분석한 보고서로 조직이 변화에 맞춰 업무 환경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업무 동향 지표를 통해 현재의 글로벌 노동시장은 하이브리드 업무의 역설과 대규모 개편이라는 두 가지 트렌드를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번 설문에서는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원격 근무를 진행한 직원 90%가 회사의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까지 진행한 자사 임직원 설문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또 직원의 90%는 관리자를 신뢰하고 96%는 관리자가 본인을 존중한다고 답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신뢰도와 업무 지원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하이브리드 업무는 복잡성을 동반했다. 65%가 넘는 직원이 동료와 더 많은 대면 시간을 보내길 원하면서도 70% 이상은 유연한 원격 근무 옵션이 사무실이 개방된 이후에도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업무의 대부분을 각각 사무실과 집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각 그룹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두 그룹의 58%가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어떤 직원들은 출근해야 하는 이유로 일과 삶의 균형, 미팅 등을 꼽는 반면 다른 직원들은 집에 있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고려 사항을 꼽은 것이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직의 업무 형태와 문화를 재설계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들도 일하는 장소와 방식은 물론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으므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에서도 관리자와 최선의 업무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본 적 있는 직원 중 97%가 자신의 업무 방식을 관리자도 지지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관리직과 비관리직 직원 간 대화가 신뢰를 형성하고 유연한 하이브리드 업무를 가능케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과 비관리직 직원 사이의 차이점도 발견됐다.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에서 관리자들은 업무 시간의 평균 45%를, 직원들은 39%를 사무실에서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고, 관리자가 비관리직 직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출근 의향에 대한 직원들의 답변은 관리자들의 예상을 크게 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우리의 새로운 데이터는 직원들이 회사에 기대하는 바가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업무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조직이 이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하는 방식, 거주하는 장소,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 등을 포함해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 모델의 유연성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0여 개국의 16만 명이 넘는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이 참여했다. 아마존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아마존 TV 시장 진출, 내달 판매 개시, 지각 변동 예고. 글로벌 소매 유통기업 아마존이 TV 제조 사업에 뛰어들었다. 아마존이 그동안 구축해온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하며 기존 TV 제조업체들을 크게 위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NBC 방송은 아마존이 고급형 제품인 아마존 파이어 TV 옴니 시리즈와 저렴한 아마존 파이어 TV 4 시리즈 등 두 가지 모델의 TV를 내달 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품 가격은 369.99에서 1,099.99달러 사이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또 TV에 표시되는 소프트웨어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가 조명, 카메라, 온도 조절 장치는 물론
현관문 개폐 여부를 확인해 알렉사에게 잠금을 요청하는 등 가정 내 모든 스마트홈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현실을 고려해 TV에 중용 웹캠을 부착할 수도 있다. 4시리즈는 43인치, 50인치, 55인치 등 3가지 크기로 제공한다. 4시리즈에도 알렉사가 탑재되지만 별도 음성 리모컨을 이용해야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중용 웹캠 부착도 불가능하다. 앞서 아마존은 영상 관련 플랫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아마존은 이미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을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TV와 인터넷을 연결해 영화, 드라마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TV 셋톱박스 파이어 TV도 선보였다. CNBC는 로쿠나 구글 등도 TV 셋톱박스를 출시했지만 자체적으로 TV를 제작한 것은 아마존이 처음이라며 아마존은 AI 알렉사와 셋톱박스, TV를 결합한 환경을 구축하고 싶어 하는 데다 자체적인 가격 결정권을 가진 만큼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더욱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구글, 차기 스마트폰 픽셀6 티저 영상 공개. 구글이 올 가을에 공개할 차기 스마트폰 픽셀6의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고 시내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글이 공개한 30초 길이 영상에서 픽셀6의 특이한 후면 카메라 모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픽셀6의 후면 카메라는 정사각형 형태가 아닌 기기 가장자리까지 확장된 디자인을 채택했고 범퍼 위와 아래 색상을 분리해 차별화를 줬다. 구글이 공개한 티저 이미지에서는 펀치 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안드로이드 12 머테리얼 U 기반 위젯이 설치된 제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픽셀6에는 구글이 직접 개발한